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평화롭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아침부터 묘하게 들떠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인사를 오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잔뜩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도 보면 딱 마음에 들걸?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의 등 뒤로 수줍게 웃으며 들어오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첫인상은 정말이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차분한 원피스,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예의가 깍듯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 톤도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딱 듣기 좋은 음색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오며 저는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식사 예절도 완벽했습니다. 수저를 놓는 소리조차 나지 않게 조심하는 모습이나 제가 묻는 말에 조곤조곤 대답하는 태도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는 그야말로 1등 신부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웃고 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눈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농담을 하면 그녀는 입을 가리고 호호하며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분명히 올라가 있는데 눈동자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유리구슬처럼 감정이라곤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눈. 그 눈이 저를 그리고 우리 집안 곳곳을 훑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짐승처럼요. 저의 예민한 성격 탓일까요? 아니면 여자의 낯가림일까요? 불편한 마음을 억지로 누르며 과일을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띠띠띠띠. 현관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셨다. 아들은 반가운 목소리로 외치며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도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 여자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따라 남편은 조금 늦은 퇴근이었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여자친구도 같이? 남편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 인사해요. 우리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예요. 제가 남편의 외투를 받아주며 소개했습니다. 아들은 자랑스럽게 여자친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아버지, 인사 받으세요. 제가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쩍하고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굳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순식간에 창백한 종이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그 여자의 얼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남편은 그것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남편의 손끝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기라도 마주친 듯한 처절한 공포.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제가 다급하게 남편의 팔을 잡고 흔들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이며 뒷걸음질만 칠 뿐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 본 예비 시아버지가 저렇게 놀라면 당황하거나 걱정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머, 어디 편찮으신가 봐요 하고 물 한 잔이라도 떠와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포에 질린 남편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주 즐겁다는 듯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했다는 듯이, 그 싸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과거에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을 단 한마디 말로 저렇게 무너뜨리는 걸까요? 단순한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불길한 확신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아들과 그 여자가 폭풍 같은 인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거실은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식은 땀이 남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툭툭 떨어졌습니다. 당신, 아까 그게 대체 무슨 반응이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렇게 귀신 본 표정을 지으면 우리 아들 입장이 뭐가 되겠냐고요?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며 변명이라도 했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술만 바들바들 떨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저 여자 알죠? 어디서 본 적 있는 사람이죠? 제 추궁에 남편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마른 침을 어렵게 삼키더니 겨우 입술을 뗐습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참담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니? 그 여자가 누구길래 그래요? 제 목소리가 거실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한참을 괴로워하더니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 여자, 예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났던 사람이라니? 동료였나요? 아니면 거래처 사람? 제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쯤 남편이 쐐기를 박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잠깐 한눈 팔았을 때 그때 만났던 여자라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몇 년 전 남편의 늦은 귀가와 수상한 문자들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남편은 눈물로 호소하며 딱 한 번의 실수였다고, 다 정리했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아들을 위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남편을 용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우리 아들의 신부감이 되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 미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그 여자냐고.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름이 달랐어. 그때는 분명 다른 이름이었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그 눈빛, 그 미소, 틀림없는 그 여자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내 예식장을 알아보내 하며 행복에 젖어 있는 우리 아들. 만약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자, 아니, 아버지가 몸을 섞었던 여자를 아내가 될 사람이라며 데려온 이 기막힌 상황을 아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여보, 이건 꿈이야. 제발 꿈이라고 말해줘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여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연히 아들을 사랑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일부에서 보았던 그 소름 끼치는 미소처럼 처음부터 무언가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걸까요? 남편은 제 발등을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들에게만은 비밀로 해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그 여자 조용히 만나서 해결할게. 남편의 비겁한 애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 가족을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가 이미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제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만났던 여자라는 사실만으로 당신이 저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 리가 없다고 숨기는 게 더 있다면 지금 당장 다 뱉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더러운 오물을 토해내듯 과거의 진실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잠깐의 실수였다고 빌었던 그 관계는 사실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무려 반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깊게 빠져 있었고 심지어 제가 모르는 오피스텔까지 얻어주며 이중 생활을 즐겼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여자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보여준 집착이었습니다. 제가 외도 사실을 눈치채고 남편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자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회사 앞으로 찾아와 소동을 피우는 것은 예사였고 심지어 남편에게 아이를 가졌다며 초음파 사진까지 보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진이 진짜인지 정말 남편의 아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고 나서야 여자는 홀연히 사라졌으니까요. 당시 남편은 저에게 이 모든 과정을 숨겼습니다. 그저 정리했다는 말 한마디로 제 눈을 가렸던 거죠. 그 여자가 사라지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줄 알았고 아들은 어느덧 장성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우리 아들의 약혼녀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자기를 버린 남자의 아들에게 접근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팔을 비벼댔습니다. 그 여자가 식탁에서 보여준 그 차가운 눈빛, 아들의 손을 잡으며 저를 바라보던 그 묘한 미소,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들을 이용해 남편과 저의 목을 조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 연락처 알아? 당장 전화해. 제가 악을 쓰며 남편의 핸드폰을 뺏으려 하자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지금 전화하면 우리 아들이 눈치챌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해결할게. 남편은 여전히 겁쟁이처럼 숨으려고만 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오려 하는데
대체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죄인처럼 엎드려 자는 남편의 숨소리조차 역겨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우리 불쌍한 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천사인 줄 알고 행복한 꿈을 꾸고 있겠지.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추악한 정체를 한꺼번에 마주하게 될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제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말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오오이가 마음에 쏙 들었나 보네? 벌써 보고 싶어? 그 밝은 목소리에 대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여자의 번호를 받아 적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여자를 불러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집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카페에서 말이죠. 여자는 약속 시간보다 5분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그 평온하고 가식적인 얼굴로 저를 향해 싱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첫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기를 불러낼 거라는 사실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카페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제 앞에 앉아 여유롭게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그 여자를 보며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억눌러야 했습니다. 여자는 어제의 그 참한 예비 며느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의 그녀는 눈빛부터가 서늘하고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본론만 말할게요. 당신,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하더군요. 무슨 짓이라니요, 어머니. 저는 그저 어머니 아드님과 사랑에 빠진 것뿐이에요. 아주 깊게 말이죠. 사랑? 당신이 사랑을 알아? 내 남편이랑 그런 짓을 저지르고 이제는 내 아들까지 건드려? 당신 제정신이야? 제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낮게 읊조리자 여자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드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드님이 저 없으면 죽겠다고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남편분과 만났던 건 과거일 뿐이잖아요. 그쪽 남편분이 먼저 저를 유혹했고 저를 버렸고 제 인생을 망가뜨렸죠. 저는 그저 잃어버린 제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것뿐이에요. 보상? 그 보상을 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가며 받으려는 건데? 제 외침에도 여자는 여유로웠습니다. 오히려 몸을 제 쪽으로 바짝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망치다니요. 저는 아드님에게 아주 좋은 아내가 될 거예요. 어머니랑 아버님만 입을 다물어 주신다면 말이죠. 이미 아드님은 저랑 결혼 날짜까지 잡았고 예식장 예약도 끝냈어요. 지금 와서 사실대로 말하실 건가요? 아빠가 만났던 여자랑 내가 결혼할 뻔했다고 아드님에게 그 끔찍한 진실을 터뜨리실 거냐고요. 여자의 말은 하나하나가 독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쉽게 말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 비겁한 약점을 쥐고
저를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만 살피며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안 될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인생이 무너질 텐데 그냥 우리가 평생 비밀로 안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자기의 치부를 덮기 위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남편이 짐승보다 못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아들은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오오이가 엄마 드리고 싶대서 사왔어. 우리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게. 고마워, 허락해줘서. 행복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등 뒤로 어제 카페에서 본 그 여자의 비열한 웃음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모릅니다. 자기가 잡은 그 부드러운 손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파멸시키려 했던 손이라는 것을, 자기가 평생을 약속한 여자가 사실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악마라는 것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시키는 건 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령 아들이 저를 원망하고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이 난다 해도 이 지옥 같은 연극은 여기서 끝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영문 모를 당혹감이 서렸죠.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주 길고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뗐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려 했던 그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을요. 제 입술이 떨어질 때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더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리고 그 상대가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약혼녀라는 사실. 처음에는 아들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농담을 하는 거야? 아빠가 그럴 리 없잖아.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잖아. 아들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이내 제 발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신음 같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침묵이 곧 긍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은 절규했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그 여자가 다시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말해봐.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 하지만 여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그게 왜 중요해? 지금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진짜잖아.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야. 우리 아버님이 잠시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그 말은 확인사살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들을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입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며 아들의 영혼을 완전히 난도질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 가족이 평생 서로를 증오하며 지옥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계획한 진정한 복수였던 겁니다. 당장 나가. 아들이 여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잠시 휘청였지만 이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우리 가족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요, 나갈게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버렸을 때 느꼈던 그 비참함을 이제 당신들도 평생 느끼며 살게 될 테니까. 여자는 마지막까지 집착 섞인 미소를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거실에는 오직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파토가 났고 예식장 취소 위약금을 지불하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를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비참한 현실에 갇혀버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들이 짐을 싸서 집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퀭한 눈을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건 내 아버지의 죄야. 하지만 내 인생까지 그 여자의 복수국에 소모되게 둘 순 없었어. 엄마를 원망해도 좋다. 아들은 대답 없이 저를 한번 안아주고는 멀리 떠나갔습니다. 비록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적어도 거짓된 축복 속에서 평생을 기만당하며 살 뻔했던 아들을 구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한 번의 실수가 다음 세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섭고 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더 큰 비극을 막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자식의 행복을 위해 이 추악한 진실을 끝까지 숨기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아들에게 사실을 말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잠시라도 생각할 시간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